시간은 그 어떤 자비도 없이 흘러간다. 당신이 행동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멈추지 않는다. 기다리지 않는다. 타협하지도 않는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는 매 초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바로 그 피할 수 없는 흐름 속에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다. 변화는 눈을 깜박이는 그 찰나보다도 짧은 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역설이다. 그들은 변화가 선형적이라고 믿는다. 깊이 뿌리박힌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수주 수개월, 심지어 수년의 고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은 전혀 다른 속삭임을 전한다. 그것은 이렇게 말한다. 바로 지금 당신이 선택하는 그 순간, 당신의 숨결이 완전히 새로운 타임라인과 정렬되는 순간 전혀 다른 현실이 즉시 열릴 수 있다고. 그러면 불편한 질문이 남는다. 어차피 시간은 흘러갈 텐데 그 흐름이 당신을 어떤 현실로 데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변화란 마치 산을 오르는 일이라 배워왔다. 끝없이 이어지는 오르막길 한 걸음 한 걸음 지쳐가는 과정. 그러나 모든 산에는 감춰진 문이 있다. 극소수만이 찾으려 하는 좁은 통로가. 그 문은 노력으로도 시간으로도 찾을 수 없다. 오직 공명 레서넌스로만 발견된다. 물리학은 말한다. 입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동시에 여러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도 똑같이 작동하는 건 아닐까? 몇 년이 걸릴 거라 믿는 그 미래가 사실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당신이 그것을 지금 이 순간으로 붕괴시켜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것은 시적인 과장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적 가능성, 퀀텀 포텐셜의 본질이다. 하지만 여기에 전환점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을 찾지 못한다. 그 문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환상에 최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진자의 흔들림을 떠올려보라. 좌우로 오가는 그 움직임을 바라보면 느리고 예측 가능하며 필연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움직임을 보는 대신 중심축 진자가 매달린 정지된 점을 바라보면 깨닫게 된다. 그곳에는 완전한 고요가 있고 모든 움직임이 태어나는 무시간의 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변화는 흔들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유한 점에서 탄생한다. 역설은 이것이다. 시간의 흐름을 멈추어 들어갈 때 변화는 가장 빠르게 일어난다. 사람들은 셀프 헬프 긍정화건, 외부의 인정에 매달리지만 그 어떤 것도 중심축에는 닿지 못한다. 그 축은 오직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신이 흐름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 흔들림 자체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것이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신경과학은 이를 확인해준다. 뇌는 고정된 기계가 아니다. 그것은 유연하고 적응 가능하며 깊은 일치 코헤렌스의 순간에 즉시 스스로를 재배선할 수 있다. 감정사고 생리적 반응이 완전히 동기화될 때 새로운 신경 연결은 즉시 형성된다. 그 말은 곧 당신이 오랫동안 끌고 다닌 정체성조차 한순간에 해체되고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다는 뜻이다.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믿음은 과학이 아니라 조건화이다. 그리고 조건화란 단지 무의식적인 반복일 뿐이다. 그 환상에 의식을 가져오는 순간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그러나 즉각적인 변화가 가능한 진짜 이유는 그보다 더 깊다. 곧 드러나게 될 또 하나의 열쇠가 있다. 한 사람을 상상해보라. 두 개의 길 앞에 서 있다. 하나는 길고 구불구불하고 끝없이 이어지며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로 가득하다. 다른 하나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숨겨져 있지만 산정상으로 곧장 이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과 주입된 이야기들 때문에 긴 길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움을 진부와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믿음 자체가 느린 변화를 묶어놓는 족쇄라면 어떨까? 그 숨겨진 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인식해서 삭제하고 있다면 양자 물리학은 이미 증명했다. 관찰자의 기대가 현실의 형태를 결정한다고. 당신이 어려움을 기대하면
긴 길이 붕괴된다. 당신이 즉시성을 기대하면 짧은 길이 모습을 드러낸다. 문제는 이것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떤 현실을 관찰함으로써 존재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 역설은 여기서 더욱 강하게 죄어온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개념을 소비하고 고개를 끄덕인 후 또 하루를 아무 변화 없이 흘려보낸다. 시간은 조용히 잠재력을 침식시킨다. 그리고 수년 후 사람은 깨어나 묻는다. 다 어디로 간 걸까? 하지만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 이 말들이 지금 당신의 의식 속으로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장 필드, 이미 당신에게 그 문을 보여주기 위해 움직였다는 증거다. 남은 것은 단 하나,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할 것인가의 선택뿐이다. 그 선택은 내일에 있지 않다. 다음 달에도 5년 후에도 있지 않다. 그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있다. 시간과 변화의 역설은 이것이다. 기다릴수록 기다림 자체를 당신의 현실로 강화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빠르게 결단할수록 새로운 세계를 더 빠르게 붕괴시킨다는 것. 당신은 이미 이 진실을 알고 있다. 삶이 단 한순간에 뒤바뀌었던 때를 느꼈을 것이다. 결단 하나, 깨달음 하나, 혹은 한 번의 깊은 숨이 당신의 인생 궤도를 완전히 바꿨던 순간들.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양자법칙이 스스로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퍼즐이 있다. 왜 그런 순간들이 우연히 찾아오는 듯 느껴질까? 왜 그것을 의도적으로 불러올 수 없다고 생각할까? 진실은 이것이다. 그런 순간들은 결코 드문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단지 아직 고유한 점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 이것이 잃어버린 열쇠이다. 그 방법을 보게 된다면 변화는 더 이상 먼 희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현실이 될 것이다. 시간은 여전히 흐른다. 냉정하고 멈출 수 없고 중립적으로.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라. 당신은 그것이 더 많은 과거의 반복으로 데려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마침내 역설 속으로 들어가 변화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문으로 지금 이 순간으로 들어갈 것인가? 계속 들어라. 곧 이 즉각적 전환에 숨겨진 메커니즘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알고 있던 변화의 모든 개념을 해체할 것이다. 사람들은 변화는 느리다고 믿도록 교육받는다. 치료사는 수년간의 내면 상처 치유를 이야기하고 자기 개발가들은 긴 아침 루틴, 무수한 학원 10년의 훈련 끝에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사회는 이 내러티브를 강화한다. 사람들이 느리게 움직이고 더 소비하고 더 오래 기다리며 자신을 의심할수록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자적 모델에서는 속도는 무의미하다. 현실은 인간의 마음처럼 시간을 측정하지 않는다. 현실은 지속 시간이 아니라 상태 스테이트에 반응한다. 뇌도 몸도 장필도 얼마나 오래 노력했는가를 묻지 않는다. 오직 일치 코히렌스에만 반응한다. 즉각적 전환에 숨겨진 메커니즘은 바로 여기에 있다. 변화의 통화는 시간이 아니라 공명이다. 튜닝 포크를 떠올려보라. 하나를 울리고 같은 주파수로 맞춘 다른 포크 옆에 두면 두 번째 포크는 즉시 진동하기 시작한다. 10년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 그저 공명한다. 당신의 몸도 다르지 않다. 신경과학은 이것을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라 부르고, 영적 전통은 체현 엠버리멘트이라 부르며, 물리학은 공명 레저넌스이라 부른다. 단어는 다르지만 진실은 하나다. 정렬이 이루어지는 순간 변화는 즉시 일어난다. 지연은 단지 지연이 필요하다는 믿음 속에만 존재한다. 기억을 떠올려보라.
트라우마를 기억할 때 몸은 며칠 후에 반응하지 않는다. 심장은 즉시 빨라지고 위장은 수축하며 코르티솔이 즉각적으로 분비된다. 뇌는 기억된 것과 실제 일어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몸이 즉시 고통을 재현할 수 있다면 왜 기쁨, 감사, 힘을 선택적으로 체현하지 못하겠는가? 이것이 사람들이 간과하는 숨겨진 메커니즘이다. 당신의 생물학은 이미 즉각적 반응을 위해 설계되어 있다. 부족한 것은 오직 그것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능력뿐이다. 하지만 기다려라. 아직 완전한 답은 아니다. 한 조각이 더 남아있다. 그것 없이는 공명도 일치도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양자장 퀀텀 필 그 자체가 증명하고 있다. 아원자 아윤즈 수준에서 입자들은 관찰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는다. 지체하지 않는다. 관찰자의 초점이 이동하는 순간 파동은 새로운 상태로 붕괴한다. 실제로 지연은 장 필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실제로 체현하는 것 사이에 망설임, 의심, 내적 모순이 우리를 같은 순환 속에 가둬두는 것이다. 씨앗을 심어놓고 매시간 그것이 자라는지 확인하기 위해 땅을 파헤친다고 상상해보라. 그것이 바로 의심이 하는 일이다. 흙, 즉 양자장은 이미 그 씨앗을 즉시 발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신의 간섭이 그 과정을 매번 리셋시킨다. 즉각적 전환의 메커니즘은 언제나 존재해왔다. 그것을 느리게 만드는 것은 단지 당신이 충분히 오랫동안 공명 상태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패턴을 중단하라. 지금 잠시 멈추어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보라. 당신은 듣는 동안 호흡이 느려졌는가? 의식이 안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장이 당신의 주위에 즉시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인식한 순간 이미 신경계의 자동적 리듬은 방해를 받았다. 그 방해가 바로 열림이다. 그 몇 초 동안 당신은 습관에서 벗어나 선택으로 들어섰다. 이것이 바로 베일이 얼마나 얇은가를 보여준다. 단 한 번의 숨, 한 번의 의식, 이동 한 번의 결단이 정체성의 전체 구조를 다시 배선하기 시작한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존재의 강도, intensity of presence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는 생각을 통해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려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단어를 반복하고 확언을 쓰지만 몸을 개입시키지 않는다. 감정이 없는 단어는 공허하다. 생리적 반응이 없는 생각은 단지 소음일 뿐이다. 이 메커니즘은 오직 생각, 감정, 몸이 하나로 수렴될 때만 작동한다. 그래서 고대의 만트라, 춤, 의식, 이식 같은 수행이 강력했던 것이다. 그것은 단어의 문제가 아니었다. 일치, 코히런스의 문제였다. 부족이 불가불호 주위를 돌며 춤출 때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의 유기체로 정렬되어 공유된 현실을 붕괴시키고 있었다. 현대과학은 이것을 심장, 뇌일치, heart-brain coherence라 부른다. 심장의 전자기장이 뇌파 패턴과 동기화될 때 몸은 하나의 주파수를 송출하는 송신기가 된다. 그때 즉각적 전환이 일어난다. 그러나 아직 한층 더 깊은 차원이 남아있다. 왜냐하면 공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레이저 빔을 떠올려보라. 그것이 강력한 이유는 응집된 코어헤렌트 빛이기 때문이다. 모든 광자가 완벽히 일제히 진동한다. 그러나 그 빛에 방향을 부여하는 것은 초점 포커스이다. 초점이 없다면 공명은 단지 빛나무로 흩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미완의 퍼즐이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명상이나 감사의 순간처럼 잠깐의 정렬을 경험하지만 초점이 없기에 에너지는 분산된다. 숨겨진 메커니즘은 공명과 초점 둘 다를 필요로 한다.
당신이 선택한 현실에 의식을 고정시키고 그것을 흐트리지 않고 유지할 때 장필드는 즉시 당신과 일치하도록 휘어진다. 그러면 진짜 질문이 드러난다. 산만함에 중독된 마음 속에서 어떻게 초점을 유지할 수 있는가? 곧 그 기술의 구조가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을 이해하라. 당신의 변화는 외부의 힘업벽 혹은 운명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연시키는 것은 불일치, 산만한 초점, 그리고 변화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믿음이다. 그것들을 벗겨내면 변화는 즉각적이다. 즉각적 전환에 숨겨진 메커니즘은 이미 당신 안에서 작동 중이다. 당신이 숨 쉴 때마다, 느낄 때마다, 관찰할 때마다 부족한 것은 단지 그것을 의식적으로 다루는 숙련일 뿐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숙련이 우리가 다음에 향할 곳이다. 이쯤 되면 아마 깨달았을 것이다. 변화를 생각하는 것은 변화 그 자체가 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마음은 개념을 끝없이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몸에 각인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람들을 가로막는 조용한 장벽이다. 그들은 체현 임버리멘트 없는 지식을 쌓는다. 읽고 듣고 시각화하지만 진동 바이브레이션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진동은 추상적 은유가 아니다. 그것은 측정 가능한 현실이다. 당신의 모든 세포는 전자기 신호를 방출한다. 모든 생각은 화학물질을 동반하며 모든 감정은 주파수를 지닌다. 과학은 분명히 말한다. 당신의 상태는 이론 속의 자아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실제로 송출하고 있는 신호이다. 그 신호가 당신이 붕괴시키는 현실을 결정한다. 네빌 거덜는 결과 안에서 살아라, Living in the end 라고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 기법이 아니라 존재 상태였다. 조 디스펜자 또한 이렇게 말한다. 심장과 뇌가 일치할 때 몸은 마치 미래가 이미 현재에 존재하는 듯이 살아가기 시작한다고. 그 순간 신경계는 더 이상 외부의 증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현실을 내부적으로 암호화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다. 몸은 논쟁하지 않는다. 감정과 존재의 몰입을 통해 확신시키면 그것은 기억과 상상, 미래와 과거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것은 단지 철학이 아니다. 신경 영상 연구는 확인했다. 어떤 기술을 생생히 상상하며 연습할 때 실제로 그것을 수행할 때와 동일한 신경회로가 활성화된다. 즉 상상만으로도 뇌는 실제처럼 재배선된다. 내면에서 반복한 것이 외부에서 체현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체현은 뉴런 그 이상이다. 심장 그 자체가 신체에서 가장 큰 전자기장을 생성하며 그 범위는 최대 3m까지 확장된다. 감사, 기쁨, 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심장의 리듬은 정돈되어 뇌와 동기화되는 공명 신호를 보낸다. 이 상태를 심장, 뇌일치, Heart-Brain Coherence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경계 전체가 바뀐다. 즉, 몸은 완전히 다른 주파수를 송출하기 시작한다. 생각이 불꽃이라면 감정은 전류 생리적 상태는 송신기이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진동 암호화 바이브레이셔널 인코딩을 만든다. 즉, 선택된 현실을 존재 속에 각인시키는 것이다. 이 암호화가 없으면 욕망은 추상으로 남는다. 그러나 그것이 있으면 욕망은 자기장을 띤 현실이 된다. 이 비유를 떠올려보라. 라디오 방송국.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녹음해 두었어도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원하는 현실은 이미 양자장 안의 신호로 존재한다. 체현이란 당신의 전체 시스템을 그 주파수에 조율하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만 하는 것은 라디오를 들고 있지만 다이얼을 맞추지 않는 것과 같다. 몸이 여전히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면서 느끼려 하는 것은 노래의 조각난 파편만 듣는 것과 같고 멜로디는 결코 들리지 않는다. 오직 생각, 감정, 생리가 완전히 정렬될 때 비로소 당신은 그 신호를 명확히 수신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기적을 경험한다. 자발적 치유, 갑작스러운 돌파, 즉각적 실현 같은 순간들. 그들은 우연히 완벽한 진동 암호화에 들어간 것이다. 비밀은 이것이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또 하나의 의문이 남는다. 만약 몸이 그렇게 완벽히 암호화할 수 있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는가? 답은 불편하다. 그들은 자신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기쁨을 미루는 법을 배워왔다. 자유를 유예하고 쉬움을 불신하도록 길러졌다. 노력해야 보상받고 고통을 견뎌야 가치가 생긴다고 배웠다. 그래서 사람들은 잠시 공명에 들어가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스스로 깨뜨린다. 왜냐하면 신경계가 안전함을 고통과 동일시하도록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조건화는 단지 정신적인 것이 아니다. 코르티솔의 분비 패턴, 신경 배선 근육의 기억까지 모두 삶은 힘들어야 한다는 믿음을 강화한다.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쉬움의 진동을 몸속 깊이 다시 암호화해야 한다. 한 무용수를 떠올려보라. 처음에 무용수는 모든 움직임을 머리로 계산하며 배운다. 왼발은 여기, 오른팔은 저기. 박자를 세고 몸을 조정한다. 그것은 기계적이고 어색하며 단편적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무언가가 바뀐다. 몸이 주도권을 잡는다. 춤은 더 이상 생각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된다. 그들은 더 이상 춤을 추는 사람이 아니다. 그 자체가 춤이 된다. 이것이 바로 체현 임버리멘트이다. 변화 트랜스포메이션도 이와 똑같이 작동한다. 처음에는 존재하기, 감사하기, 정렬되기 같은 연습이 어색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진동의 부호와 바이브레이셔널 인코딩의 문턱을 넘어서면 연습은 사라진다. 더 이상 다른 감정을 느끼려 노력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미 다르다. 그 상태가 당신의 기본값이 된다. 그 순간 현실은 즉시 휘어진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정렬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정렬 자체를 방출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수세기 동안 영적 스승들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되라고 말한 이유다. 그것은 가짜로 믿으라는 뜻이 아니라 진동을 새기라는 뜻이었다. 풍요를 원한다면 두려움의 진동으로 풍요를 생각할 수 없다. 사랑을 원한다면 자기 거부의 진동으로 사랑을 말할 수 없다. 우주는 단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진동에 반응한다. 당신의 진정한 기도는 입술의 문장이 아니라 몸이 발산하는 주파수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 노력 없이도 쉽게 나타내고 매니페스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제자리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느냐이다. 자, 이제 하나의 순환을 닫고 새로운 순환을 열어보자. 순간적 변화에 숨은 메커니즘은 일치, 코히렌스를 통해 작동한다. 그리고 진동 부호화는 그것을 안정화시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만약 일치와 체현이 비밀이라면 왜 우리는 모두 매 순간 기적 속에 살지 못할까? 왜 헌신적인 수행자조차 다시 불안, 두려움, 의심으로 돌아갈까? 빠진 조각은 연습이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적 연습이 아니라 집중도의 연습이다. 한순간의 완전한 체현은 몇 시간의 산만한 노력보다 강력하다. 그리고 그 강도를 불러오는 정밀한 기술이 있다. 그것은 일치, 집중, 진동, 부호화를 하나의 행위로 통합하는 기술이다. 바로 그곳으로 우리는 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깨달음은 하나의 진리를 가리킨다. 변화는 시간이 아니라 정렬 얼라인먼트의 문제라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의지적으로 정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일치, 집중, 체현을 한 번의 행위로 압축시켜 즉시 현실을 바꾸는 힘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복잡하지 않다.
오히려 그 단순함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지나쳐버린다. 가장 빠른 변화의 기술은 긴 의식이나 끝없는 확언, AF 포메이션, 또 평생의 훈련도 아니다. 그것은 생각, 감정, 생리 피시올로지를 하나로 통합해 우주에 내리는 단 하나의 명령이다. 그리고 그것은 호흡 브레스에서 시작된다. 호흡은 몸과 필드를 잇는 달이다. 들이쉬는 것은 받아들이는 행위, 내쉬는 것은 놓아주는 행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기계적으로 숨을 쉰다. 그들이 가슴 속에 가장 직접적인 변화의 레버를 쥐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이제 기술을 알려주겠다. 의식적으로 가슴이 아닌 심장으로 숨을 들이마시라. 공기가 흉골 뒤의 공간으로 바로 들어가 심장을 에너지로 채운다고 상상하라. 그 에너지를 잠시 멈춰라. 억지로가 아니라 우주 전체가 잠시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당신이 원하는 현실의 감정을 불러일으켜라. 감사, 평화, 기쁨, 자유. 그 감정을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느껴라. 이미 그것이 일어난 듯이 이 호흡이 감정과 동기화될 때 일치는 점화된다. 이제 중요한 단계가 온다. 호흡하며 느낄 때 마음의 목표를 부여하라. 원하는 것이 없는 결핍의 주파수가 아니라 이미 그것을 가진 상태의 주파수에 집중하라. 풍요를 원한다면 부가 혈관을 흐르는 것을 느껴라. 사랑을 원한다면 연결의 따뜻함이 피부에 퍼지는 것을 느껴라. 자유를 원한다면 가슴의 확장을 느껴라. 이것은 단순한 시각화가 아니다. 실시간 진동 부호하다. 당신의 호흡이 신경계를 정돈하고 감정이 필드에 에너지를 공급하며 집중이 파동을 형태로 붕괴시킨다. 이 한 번의 호흡은 의심으로 흩어진 1000가지 생각보다 강력하다. 과학은 이 과정을 뒷받침한다. 하트메스 연구소 HeartMath Institute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심장 중심의 호흡과 긍정적 감정을 유지할 때 그의 전자기장이 측정 가능하게 일치 상태 코히렌스로 변한다. 이 일치는 단지 호르몬과 뇌파 같은 내부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도 상호작용한다. 즉, 당신의 몸은 하나의 주파수 레이저가 되어 양자장 퀀텀 필드로 신호를 발산하는 것이다. 집중된 의도와 결합될 때 그 신호는 이미 존재하는 잠재적 현실과 정렬된다. 필드는 저항하지 않는다. 단지 응답한다. 변화는 즉각적이다. 왜냐하면 필드는 시간밖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충분히 반복하지 않아 변화를 안정화시키지 못한다. 한 번 숨을 쉬고 잠시 정열을 느끼다가 다시 스트레스로 돌아간다. 하지만 상상해보라. 하루 3번의 의식적 호흡으로 각 호흡마다 당신이 선택한 현실을 완전히 체현하는 것. 몇 시간이 아닌, 몇 년이 아닌 순간의 완전한 일치. 그렇게 하면 신경계는 재구성되고 필드는 새로운 신호에 고정되며 현실은 그것에 맞게 스스로 재조직되기 시작한다. 이 기술이 빠른 이유는 속도 때문이 아니라 강도의 집중 때문이다. 지금 잠시 멈춰라. 손을 심장 위에 올려보라. 공기가 그 공간으로 들어오는 듯 깊이 들이쉬고 무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 이미 도착한 듯 감사하며 내쉬어라. 그 차이를 느꼈는가? 지금 당신이 만들어낸 그 변화가 바로 이 기술이다. 당신은 몇 년을 기다릴 필요도 무언가와 싸울 필요도 없었다. 단지 일치 집중 체현을 한 행위 안에 선택했을 뿐이다. 이제 그 선택을 매일 지속한다고 상상해보라. 6개월 후, 1년 후의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 필드는 당신의 신호가 안정되기를 기다릴 뿐, 그 응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이것이 고대 신비가들이 기도는 말이 아니라 상태다라고 한 이유다. 이것이 네빌 고다드가 끝에 사는 것, Living in the End, 이 비밀이라 한 이유다. 이것이 조 디스펜자가 고양된 감정 플러스 일관된 의도 이퀄 실현이라 한 이유다. 그들은 모두 같은 기술을 가리켰다.
숨쉬고 느끼고 집중하고 체현하라. 너무 단순해서 간과되지만 너무 강력해서 현실을 바꾼다. 유일한 장벽은 노력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연습 프레젠스이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이 연습을 고정시키도록 초대한다. 이 문장을 적고 선언하라. 나는 내 미래를 지금 이 순간의 숨결 속에 불어넣는다. 이 간단한 문장은 당신의 행동을 당신의 의도와 일치시킨다. 그리고 그것을 적는 행위는 곧 이 기술을 체현하는 강화 행위가 된다. 그저 이론으로 머물게 하지 마라. 선언하라, 느껴라. 그리고 당신의 숨으로 시간선을 붕괴시켜라. 문은 이미 열렸다. 길은 명확하다. 변화는 미래의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것을 체현하기로 선택한 지금 이 순간의 것이다. 그리고 매 순간의 의식적 숨결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의 인생을 다시 쓸 힘을 쥐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 겹이 더 남아있다. 왜냐하면 기술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그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양자지름길 퀀텀 슈어카트를 일시적인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아니라 당신의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로 만드는 방법, 그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들어설 여정이다. 기법을 아는 것과 그 안에서 사는 것은 전혀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연습을 단절된 의식적 의례로 여긴다. 아침에 잠시 수행하고 오후엔 잊어버리고 삶이 무너질 것 같을 때야 다시 떠올린다. 그러나 양자 지름길은 의례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기본 작동 체계가 되어야 한다. 호흡일치, 코히런스 체현, 임보디멘트는 일시적인 도구가 아니라 당신이 반복해서 돌아가 결국 그 자체가 되는 존재의 상태다. 한 번의 변화를 맛보는 사람과 그 변화를 살아내는 사람의 차이는 행운이 아니다. 그것은 지속성 컨티뉴이티이다. 돌을 깎는 강을 생각해보라. 한 방울의 물은 미미해 보이지만 그 방울이 계속 떨어지고 흐르면 결국 거대한 협곡을 만든다. 이 기술도 같다. 한 번의 호흡이 문을 열 수는 있지만 반복되는 호흡이 인생의 지형을 새로 만든다. 신경과학은 이를 해부의 법칙, 해블 S 로우로 설명한다. 함께 바로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매번 당신이 가슴으로 호흡하고 고양된 감정을 만들어낼 때마다 당신은 조화 코헤ren스의 신경 경로를 강화한다. 반복할수록 그 경로가 우세해져 스트레스, 의심, 두려움을 대체한다. 영적 전통에서는 이를 신앙을 세운다라고 부른다. 과학이 신경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라 부르는 것을 신비가들은 헌신 디보션이라 불러왔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양자 지름길에 진정한 힘이 드러난다. 그것은 시간을 가속시킨다. 당신이 조화 속에서 살기 시작하면 사건들이 논리를 뛰어넘는 속도로 당신 주위에서 재구성되기 시작한다. 기회는 갑자기 나타나고 완벽한 타이밍에 사람이 당신의 길을 지나며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해결책들이 놀랍도록 쉽게 펼쳐진다. 논리적 사고는 이를 우연이라 치부하지만 양자 모델은 이를 공명 레서넌스로 설명한다. 당신의 진동적 암호 바이브레이셔널 인코딩과 양자장 필드에 방송되고 그 장이 물질을 재구성해 그것과 일치하도록 만든다. 양자 지름길 안에서 산다는 것은 결과를 직선적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선형적으로 끌어당기는 것이다. 당신의 삶 속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하루 동안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던 날들, 적절한 사람을 만나고 뜻밖의 소식을 듣고 명확함이 밀려왔던 순간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내면과 외면의 현실이 동기화된 짧은 조화의 순간.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행운이라 치부하며 지나친다는 것이다. 사실 그것은 본래적 자연 상태의 한 단면이다. 지름길은 그런 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상화, 노멀라이즈 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 깨어나며 삶이 잘 풀릴까가 아니라 현실이 내 상태에 맞게 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문제가 사라지는 이유가 억지로 밀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 안에 더 이상 그 문제가 머물 수 없기 때문인 것. 그것이 바로 양자 지름길이다. 노력이 일치로 붕괴되는 지점.
잠시 멈추어라. 당신의 마음이 지금 이 말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 삶이 그렇게 쉬울 리 없어. 그 목소리는 조건화의 메아리다. 지름길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고통 위에 세운 사람들에게 그것이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리학은 말한다. 고통은 법칙이 아니다. 선택이다. 전자는 에너지가 더해질 때 더 높은 궤도로 힘겹게 오르지 않는다. 그저 도약할 뿐이다. 몸은 상처를 고쳐내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저 상처를 닫을 뿐이다. 쉬움은 생명의 법칙이며 어려움은 우리가 숭배하도록 학습된 예외일 뿐이다. 지름길은 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의 귀환이다. 이렇게 살기 위해선 호흡만이 아니라 의식의 경계심, Vigilance of Awareness을 함께 길러야 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을 스트레스 두려움 산만함으로 끌어내리려 할 것이다. 그때마다 당신은 낡은 현실을 다시 붕괴시키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하지만 지름길은 언제나 당신의 다음 순결만큼 가까이에 있다. 질문은 그것이 작동하는가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작동한다. 진짜 질문은 당신이 그것을 선택하길 기억하는가이다. 당신이 잊으면 다시 긴 길로 돌아간다. 당신이 기억하면 지름길로 되돌아온다. 삶은 기억하기에 춤이 된다.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다가 결국 기억 자체가 당신의 기본 상태가 되는 그 순간까지. 그때 행함 두잉에서 존재 비잉로의 전환이 일어난다. 처음엔 당신이 기법을 실행한다. 호흡하고 느끼고 집중한다. 그러나 결국 행함은 사라진다. 당신은 이미 조화 속에서 깨어난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감을 느낀다. 당신의 말은 그 내용이 아니라 주파수로 인해 무게를 가진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증거를 기다리지 않는다. 당신 자신이 이미 그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때 현현 매니페스테이션은 더 이상 현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현실이 당신의 존재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호기심의 고리가 있다. 그렇다면 지름길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왜 모두가 그렇게 살지 않는가? 마음은 복잡함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단순함을 신뢰하지 않는다. 10단계 20개의 규칙, 평생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복잡함은 지연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지름길은 그 환상을 해체한다. 그것은 이렇게 말한다. 한 번의 호흡, 한 번의 집중, 한 번의 체현. 단순함은 두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명의 여지를 없애기 때문이다. 변화가 즉각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시간을 탓할 수 없고 기다림 뒤에 숨을 수도 없다. 당신은 선택해야만 한다. 그리고 선택이야말로 책임으로 위장된 힘, power disguised as responsibility다. 양자 지름길 속에서 산다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이다. 다시 선택하고 또 다시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결국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양자장은 완벽한 조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방향성을 따른다. 당신이 정렬을 선택할 때마다 새로운 신호를 보내고 현실은 그에 반응한다. 시간이 흐르면 누적된 결과는 압도적이다. 1년 후 당신은 스스로를 거의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천천히 산을 오른 것이 아니라 숨겨진 문을 찾아 그 안으로 곧장 걸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계시에 다다른다. 변화의 속도를 넘어 그 너머에는 시간 자체를 초월하는 방식이 있다. 더 빠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사라진 상태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음에 향할 곳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개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속도의 약속은 유혹적이지만 그 너머엔 시간 없는 존재가 기다리고 있다. 모두가 더 빠른 결과를 원한다. 지금 바로 변화 지연 없는 시련,
하지만 속도는 여전히 시간의 영역에 속한다. 속도는 여전히 분일 해낸을 기준으로 자신을 측정한다. 진정으로 양자적 현실의 본질, Quantum Nature of Reality에 들어가려면 속도조차 완전히 넘어야 한다. 시간 없음, Timelessness로 들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양자장 퀀텀 필드 안에는 카운트다운도 대기실도 직선적 경로도 없기 때문이다. 오직 영원한 현재 무한한 지금만이 존재한다. 이것을 체현하게 되면 삶은 더 이상 미래로 달려가는 일이 아니다. 이미 완성된 미래의 주파수를 사는 일이 된다. 몰입 플로우 상태를 떠올려보라. 운동선수들은 경기 중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순간을 이야기하고, 예술가들은 몇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른 채 창조의 흐름 속에 머문다. 그 상태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흐르지도 느리게 흐르지도 않는다. 그저 사라진다. 신경과학은 이때 뇌가 의식의 변형 상태로 들어가며 시간을 측정하고 결과를 통제하려는 전전두엽, 프리프론털 콜텍스의 활동이 줄어든다고 말한다. 그 결과 당신은 선형적 사고의 감옥을 벗어나 무한한 가능성의 장 field of possibility로 들어간다. 영성은 이것을 존재 presence, 과학은 이것을 일시적 전전두엽 억제 transient hyperfrontality라 부른다. 두 표현 모두 같은 진실을 가리킨다. 시간 없음, timelessness야말로 진정한 힘이다. 시간 없음 속에 살면 욕망 자체가 변형된다. 무언가를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여기에 있다는 상태로 존재한다. 애쓰는 것 대신 빛을 발산하고 기다리는 것 대신 허용한다. 이 미묘하지만 혁명적인 전환은 양자장이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오직 지금 당신이 체현하는 상태에 반응한다. 당신이 시간 없음으로 붕괴될 때 기다림의 진동을 강화하는 대신 이미 가짐 해빙의 진동을 방출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현실은 언제나 그렇듯 충실하게 그것을 거울처럼 반영한다. 빛을 떠올려보라. 광자 포톤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수십억 광년 떨어진 별에서 출발해 당신의 눈에 닿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흐르지 않은 듯이 도달한다. 광자는 영원한 지금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당신 또한 같은 장 필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같은 법칙에 의해 움직인다. 지연의 믿음은 마음이 만든 구조물일 뿐 우주의 진리가 아니다. 시간 없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본질이 빗김을 인식하는 것이다. 시간 없이 여행하며 현실을 즉시 붕괴시키고 이미 존재하는 것을 기다림 없이 체현하는 것. 잠시 패턴을 끊고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라. 만약 시간을 세는 것을 멈춘다면, 오늘이 며칠인지 잊는다면 무엇이 남을까? 오직 이 호흡이 감각이 지금. 그것이 바로 시간 없음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이 멀리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당신의 손 안으로 무너져 들어온다. 당신의 꿈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들은 단지 선형적 사고의 베일 뒤에 숨겨져 있을 뿐이다. 그 베일을 걷어내면 그것들은 이미 여기에 있다. 바로 여기 지금 이곳에. 그래서 고대의 가르침들은 언제나 지금의 존재 프레젠스를 강조했다. 힘은 결코 내일에 있지 않았다. 언제나 지금 this now에 있었다. 네빌 고다르는 끝을 실제로 상상하라. 그러면 지연이 사라진다고 가르쳤고, 조 디스펜자는 미래의 감정 속에서 지금을 살면 뇌와 몸이 즉시 재배선된다고 보여주었다. 아밋 고스와미는 의식이 현실을 선택하는 순간은 항상 지금의 관찰 속에 있다고 상기시킨다. 신비가들과 과학자들이 결국 한 진리 위에서 만난다. 시간 없음이 창조의 자리다. 속도를 넘어 사는 것은 해방이다. 그것은 더 이상 시계로 자신의 진전을 재거나 타인의 시간표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조건이 맞아야 기쁨을 허락하는 것도 멈춘다. 모든 것이 이미 완전하다는 상태로 산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때 완성이 형태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말할 것이다. 행운이야, 운명이지, 기적이야. 하지만 당신은 안다.
그것은 단지 시간 없는 조화, timeless coherence가 당신을 통해 방사되는 것임을.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당신의 여정은 이 영상 너머로 계속된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길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시간 없는 체현 타임레스 임버리멘트를 명확한 안내와 함께 실천하고 싶다면 내가 준비한 자료가 있다. 그것은 Awaken Your Quantum Power라는 전자책이다. 그 안에는 이 진리를 일상 속에서 살아내기 위한 실천 동반서도 포함되어 있다.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다. 이제 이 진리로 마무리하자. 시간은 어차피 흐른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되고 있는 존재가 그 시간이 어떤 현실을 만들어낼지를 결정한다. 속도를 쫓지 말라. 시간 없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 순간 삶은 더 이상 변화를 기다리는 과정이 아니라 변화 그 자체에 살아있는 체현 리빙 임버디멘트이 된다. 그리고 당신이 그 상태로 살게 되면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 존재의 자연스러운 리듬일 뿐이다.